여러분, 혹시 차가운 얼음에 데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사랑을 뜨겁다고 표현하고 눈을 차갑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시인 고재종은 가장 차가운 눈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 위에서 천번의 시행착오 끝에 피어나는 꽃, 그리고 그 꽃이 진 자리에 남는 아름다운 상처.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고재종의 대표작 첫사랑을 통해 단순히 문학적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인내와 성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 아릿한 통증과 환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럼 작품을 먼저 감상해 보겠습니다. 첫사랑 고재종.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그렇게 도전했나 보다. 그분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남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어떻습니까? 눈이 나뭇가지에 내려앉으려 애쓰는 그 모습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그려지지 않나요? 이제 현미경을 대듯 꼼꼼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이련을 보시죠. 흔들리는 나뭇가지는 눈이 정착하기 힘든 불안정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가 처음 사랑을 시작할 때의 그 불안한 마음과 같죠. 여기에 눈이라는 존재가 도전을 합니다. 여기서 눈은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라 사랑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주체, 즉 의인화된 대상입니다. 이연의 싸그락 남분분을 주목해주세요. 이 음성상 징어들은 눈이 가지에 내려앉으려는 구체적인 노력과 실현을 청각적, 시각적으로 형상화합니다. 미끄러지길 수백 번 했다는 것은 그만큼 첫사랑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사면에서 햇솜 같은 마음은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랑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여기서 황홀은 눈이 가지에 쌓여 만들어진 눈꽃설화를 의미합니다. 시인은 이것을 단순한 눈뭉치가 아니라 고난 끝에 얻은 사랑의 결실로 승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은 어땠나요? 이렇게 치열했나요? 이 시를 쓴 고재종 시인은 전라남도 담양 출신입니다. 그는 주로 농촌의 현실과 자연의 생명력을 서정적인 언어로 노래해왔죠. 198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잊혀져가는 농촌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섭리를 포착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첫사랑 역시 이러한 작가의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겨울 산속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눈이라는 아주 정적이고 자연적인 소재를 통해 인간사의 가장 보편적인 감정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자연현상 눈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며 그것이 단순히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아픔을 통해 성숙해가는 생명의 원리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작가의 삶을 알면 시가 더 깊이 보입니다. 그는 자연을 관찰의 대상이 아닌 삶의 스승으로 삼았으니까요. 자, 이제 이 시의 백미, 사연을 볼 차례입니다. 집중해주세요. 봄이 오면 눈꽃은 녹아 없어집니다. 사랑이 끝난 것이죠. 하지만 시인은 이것을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그 한 번 된 자리라고 표현합니다. 차가운 눈이었는데 왜 되었다고 했을까요? 눈꽃을 피우기 위한 그 열정이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고 합니다. 상처가 아름답다니 말이 안 되죠? 바로 역설법입니다. 이 시의 핵심 기법이죠. 여기서 상처는 봄에 피어나는 진짜 꽃 봄꽃을 의미합니다. 즉 겨울의 인내와 첫사랑의 아픔 눈꽃의 소멸이 있었기에 봄이라는 성숙한 결실 봄꽃이 맺을 수 있었다는 깨달음입니다. 결국 주제는 인내와 헌신으로 피워낸 사랑의 아름다움과 그 이별의 아픔을 통해 얻은 정신적 성숙입니다. 아픔 없는 성장은 없다는 진리를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험에 100% 나오는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필기 준비되셨나요? 첫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입니다. 겨울 눈꽃의 도전과 결실에서 봄꽃의 개화으로
계절이 변화하며 시상이 전개됩니다. 둘째, 자연현상의 인간적 해석입니다. 눈이 가지에 쌓이는 것을 도전과 사랑으로, 눈이 녹고 꽃이 피는 것을 상처와 성숙으로 해석했죠. 셋째,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눈의 의인화, 싸그락 같은 음성 상징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름다운 상처의 역설법. 이 세 가지는 선택지로 반드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눈꽃과 봄꽃의 관계를 묻는 문제도 단골입니다. 눈꽃은 순간적이지만 헌신적인 사랑, 봄꽃은 그 아픔을 승화시킨 영원하고 성숙한 사랑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오늘 고재종의 첫사랑을 통해 우리는 상처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공부의 어려움, 혹은 관계의 아픔도 언젠가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상처, 즉 찬란한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일 것입니다. 눈이 수백 번 미끄러지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꽃을 피우기 위해 오늘도 뜨겁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상처는 무엇인지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문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